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한 걸음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세계 71개국에서 총 350여 편의 수작들 중에 주목할 만한 한국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 번째 상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를 연출한 김민주 감독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네. 주목받는 감독이고 또 한참 바쁘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예. 아니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을요. 먼저 교토에서 온 편지 어떤 작품인지부터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교토에서 온 편지는 세 자매와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네. 서울로 상경한 둘째 딸 혜영이 어느 날 고향인 부산 영도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 과정에서 몰랐던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각자 뭔가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엄마라면 이제 배우 차미경 씨가 역할했던.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교토였나 보네요. 그 과거가.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네, 사실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부산 영도에서 촬영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감독님도 부산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이. 네. 영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었는지 또 영도가 감독님에게 어떻게 다가왔길래 영도를 택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우선 영화에 자전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영도에서 태어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20살이 돼서 서울로 상경한 이런 케이스인데요. 예. 그런 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됐었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에서 다루는 게 고향을 떠나고 싶었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머무르거나 혹은 다시 어떤 이유에서든 돌아왔거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영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피난온 실향민들 혹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라서 이 영화가 가지는 주제나 소재를 관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영화의 무대를 실제로 영도로 하면 좀 더 영화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영화의 무대를 영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도의 특성을 떠나서 감독님이 나고 자란 곳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큰 네네, 사실 뜻이 그게 담겨 있지 더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 촬영을 할 때부터 주목을 받은 여러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촬영 스텝이나 배우들을 실제 부산 분들로 또 많이 이뤘다고요? 네,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영화 자체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제작 지원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화고, 그리고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메이드 인 부산 프로젝트라는 작품에서 선정된 장편 지원 과정?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거기서 어느 정도 부산 뭐 출신의 출연진과 스태프가 꾸려져야 되는 조건이 있긴 네네. 했지만, 일단 영화 자체의 내용이 부산 사람들의 얘기고, 제가 캐스팅 과정에서도 실제 부산 출신이거나 고향을 두고 있다면 예. 배우들의 연기도 조금 더 리얼하게 담을 수 있고 그분들도 이입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이제 창작자 입장에선 컸기 때문에 고려한 것이 크고,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스태프분들을 타 지역에서 이렇게 모셔오기에는 그런 현실적인 비용적으로 문제들도. 문제도 있었고, 뭐 사실 역량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뭐 스태프분들도 장기간 이제 지방에서 촬영하면 힘들기 때문에 부산 분들로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도 부산 이야기를 떠나서 부산 분들이 이렇게 원팀이 되다 보니까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고 잘 통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배우분들이 특히 이제 첫째 역할을 맡은 한혜진 배우나 둘째 역할 맡으신 한선아 배우님이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시지만 정말 오랜만에 부산에서 영화를 찍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친정에 온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그 두 하시고. 분도 부산 출신이죠? 한치아 씨와 한선아 씨도. 네네네. 부산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이드 인 부산 장편 그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단편을 여러 편 연출하셨지만 장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 신예 감독들에게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사실 그 신예 감독들한테 제작 지원 사업이 없으면 영화를 찍지 못하는 것이나 그렇죠. 네,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하셔도 될 법한데요. 아무래도 제작 지원 사업과 그 한 작품당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곳에서만 지원을 받아서는 영화를 한 편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 지원 사업이 있으면 창작가 훨씬 입장에서는 더. 네, 너무 유리하고 너무 고마운 그렇죠. 측면이 있고 그래도 지역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 출신이나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서 영화도 그렇죠. 더 예, 예. 다양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이걸 좀 사업이라고.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부산이 영화의 메카다, 영화의 도시다를 많이 얘기하면서 많은 감독들 또 영화뿐만 아니고 많은 영상 제작물들이 부산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감정적인 거 빼고 그 감독으로서 부산에서 촬영을 해보시니까 또는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제작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 환경들이?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요. 이제 장점은 확실히 이제 물론 영화가 부산에서 찍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은 너무 좋은 곳도 많고 그리고 유명한 곳이라도 이제 감독마다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작 편수 자체가 워낙 부산에서 찍는 게 적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특수 촬영이라든지 비싼 촬영 장비를 예. 서울에서 수급해야 하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빌리는 비용 플러스 예. 이제 수급해오는 비용까지 들어야 하니까 사실 저예산 영화에서는 이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렇군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장비들이 부산에 다 갖춰져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하나 네. 아쉬움이 네. 드셨을 것 같아요. 단편 3편을 하셨잖아요. 그 김희선, 뭐 티치미, 취업의 정석 이런 작품들. 처음 장편을 하신 건데 네. 해보시니까 어떤지 짧게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 네. 뭐 단편이 20-30분이라면 장편은 이제 3-4배 되는 분량인데 딱 그만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그렇군요. 네, 예.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찍어야 하는 것도 많고 제가 소통해야 되는 배우나 스태프분들도 많고 관리해야 될 인원,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시나리오도 이제 짧은 이야기의 호흡과 긴 이야기의 호흡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 네. 마치 쓸 때는 처음 써보는 사람처럼 막 머리가 너무 하얘지더라고요. 처음 쓸 때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장편을 찍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면서 네, 즐겁게 버텼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각본도 감독님이 직접 다 하신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앞으로 더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 자리 빌려서 좀 포부 한 말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포부는 너무 거창하지만 네. 일단 제 영화만 관련해서는 이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다뤄서 저는 부산 분들이 잘 봐주시면 더 네. 좋은 마음이 있어요. 네, 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영화처럼 생각해 주시고 따뜻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앞으로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화 내용을 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스포 내용 때문에 네, 네. 극장 가서 네, 많이들 네.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네요.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 되시길 네, 저희 뉴스7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영화 교토의 손편지를 연출한 김민주 감독과 만나봤습니다.